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8세의 천재, 사강이 평생 도망쳐야 했던 슬픔의 실체. 시속 200km, 맨발로 제규어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파리의 새벽 안개를 가르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 작가라 부르며 찬양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에 안주한 적이 없습니다. 18세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설 슬픔이여 안녕을 써내고 하룻밤 사이 프랑스 문단의 작은 괴물이 되어버린 프랑수아즈 사강. 그녀는 왜 평생을 도박과 마약 그리고 죽음과 맞닿은 스피드에 자신을 내던져야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그녀를 쫓기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온두리 월드 스토리는 화려한 명성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했던 사강의 진짜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1. 슬픔이여 안녕. 18세 소녀가 마주한 거대한 공업. 1954년 카페 르 플로르에 앉아 며칠 만에 쓱쓱 써내려간 소설. 한 권이 한 소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세실은 아버지의 재혼을 막기 위해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고 결국 한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무심하게 말합니다. 슬픔이여 안녕. 여기서 안녕은 작별이 아니라 이제 막 내 삶에 들어온 슬픔을 맞이하는 반가운 인사였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보수적인 유럽 사회에 원자폭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10대 소녀가 성과 도덕적 해이를 아무렇지 않게 서술했다는 이유로 성직자들은 비난을 퍼부었죠. 하지만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사강은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녀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강은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천재 소녀라는 허상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기 위해 더 화려하고 더 방탕한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2. 카지노와 스포츠카 멈추면 죽는 병에 걸린 여자. 사강에게 돈은 그저 귀찮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인쇄로 받은 거금을 가방에 대충 쑤셔 넣고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하룻밤에 수억 원을 잃고도 그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죠. 어느 새벽 카지노에서 딴 돈으로 바닷가 근처의 별장을 즉흥적으로 사버린 일화는 유명합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 매일같이 파티를 열었지만 술잔을 비울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더 깊은 고독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그녀가 맨발로 제규어와 에스턴 마틴을 몰고 질주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속 200km의 속도 속에서는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세상의 기대도 나를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957년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대형 사고를 당해 두개골이 골절되고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도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담배를 찾으며 물었습니다. 내 차는 무사해? 그녀에게 사고는 비극이 아니라 잠시나마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던 합법적인 휴식이었습니다. 3. 마약과 고독, 그리고 법정에서의 마지막 저항. 사고 후유증을 견디기 위해 시작한 모르핀은 평생 그녀를 괴롭히는 마약 중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지 않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강은 약 기운을 빌려 간신히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천재 소녀는 늙어갔고 세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판사는 그녀를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사강은 굽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방탕한 중독자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사강이라는 이름에 갇혀 살아야 했던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만큼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고 외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2004년 9월 사강은 한때 별장을 샀던 그 화려한 해변 근처의 병원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둡니다. 전 재산은 압류되었고 곁에는 몇 명의 친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묘비명은 스스로 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1954년 보잘것없는 소설로 데뷔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스캔들이 되었던 프랑수아즈 사강, 여기 잠들다. 사강은 평생 슬픔과 악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슬픔이 무서워 도망쳤고 그 도망의 끝에서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며 안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슬픔에게 어떤 인사를 건네고 계신가요? 사강처럼 그 슬픔조차 온전히 나의 것이라며 껴안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온두리 월드 스토리였습니다.